자, 무거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 건 오늘 홍상훈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있는데, 네, 일단 최 씨가 기소는 됐죠. 네, 그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유가 뭐죠?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네. 2013년에 일단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땅을 사면서 저 부동산 쪽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쪽에 그 자격 신용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300억이 넘는 통장 잔고가 있다라고 4개에 걸쳐서 문서를 위조했고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공범에 대해서 적용되긴 했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 그러니까 돈도 빌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무소 위조하고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이런 정도만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제 그래서 저 재판에 넘겨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기자 취재에 의하면 17년 전에도 어떤 분하고 동업을 해서 수십억 원을 이익을 얻었는데 또 그분이 구속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업자가. 네. 제가 취재했던 건 17년 전 아마 그 이 장모 최 씨가 처음 이제 벌렸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봤는데 네. 대부분의 이 그 장모 최 씨와 김건희 씨, 윤석열 총장의 부인 이 두 네. 사람이 같이 벌였던 사업들의 대개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른바 전문 꾼을 네. 그 바닥에 있는 꾼을 갖다가 동업자로 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 상대방을 동업자를 형사 고소해서 네. 감옥에 보내고 그 수익은 이제 독차지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제 패턴이거든요. 네. 그래서 17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동업자인 사람을 통해서 52억을 수익을 얻고 그걸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 내가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그 약정서를 맺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형사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고 수익은 독차지했죠. 아, 반반씩 26억씩 나누기로 계약은 했다는 게 이제 그 동업자의 주장인데 약정서를 지금 저 썼는데 약정서군요. 네. 네, 약정서를 썼는데 그 약정서가 네. 그 강요에 의해서 내가 도장을 어거지로 찍었다. 네. 라는데 재판에서 그게 최 회장의 최 씨의 장모 최 씨의 승소로 이어졌어요. 이어진 이유는 저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공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네. 그 법무사였는데 법무사가 처음에는 강요로 쓰여진 거 맞다. 네. 최 회장이 강요를 받았다라고 해서 재판을 1심에서 이겼는데 동업자가 그 52억을 다 그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최 씨, 윤 총장 장모를 뭐 겁박하다시피 해서 한 거라고 동석했던 법무사가 증언했군요. 증언을 했죠. 그래서 네.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 네. 법무사가 진술을 바꾼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강요가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거는 돈 받고 위증한 거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네. 그 법무사가 일단은 그 이 동업자와 고등학교 고향 친구였습니다. 네. 친구를 돈 배신했다는 그 양심의 가책도 이건 있고. 뭡니까? 저게 이제 그 당시에 법무사가 돈을 받았다는 거. 네. 현금 2억과 아파트 한 3억짜리 해서 한 5억 정도를 받고 누구한테 받아요? 최 회장한테, 네. 장모 최 씨한테 받고 자기가 위증을 해줬다. 그래서 최 씨가 이제 장모가 승소를 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럼 법무사가 진술을 바꿨느냐? 네. 원래 13억 받기로 했는데 5억밖에 안 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최 씨와 동업자가 사업을 해서 52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예. 26억씩 나눠야지. 20 나누자고 했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돈 번 다음에 장모 최 씨가 아니에요. 저 사실은 강요에 의해서 반씩 나누기로 한 그렇죠. 거예요.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법무사가 맞아요 하고 장모 편 손을 들어줘 그렇죠. 버리니까 이제 52억 다 왜 챙겨간 거죠. 들어줬느냐? 네. 26억의 절반인 13억을 당신 법무사 주겠다. 그럼 위증을 네. 좀 해다오. 네. 했으니 라고 실제 돈 받은 건 입증이 되고요. 저 수표 같은 게 있으니까. 수표는 입증이 됐고 네. 아파트가 원래 저게 이제 그 김건희 씨, 그 당시는 김명신 씨였는데 윤 총장 부인. 네. 예전에 이제 그 개명 전에 이름이 김명신이었거든요. 네. 김명신 명의로다가 저 아파트가 돼 있는 걸 법무사한테 넘긴 거예요. 네. 그러니 전부 다 해서 한 5억 정도를 받은 건 확인이 됐죠. 사실이죠. 근데 그게 법무사가 그 돈을 받고 이제 13억 주기로 했는데 5억만 주느냐. 네. 라고 해서 진술을 2심에서 바꾼 거죠. 더군다나 또 고향 친구를 네. 돈 때문에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네. 윤석열 총장 장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사하고 정대택이라는 놈은 눈이 짜고서 입을 맞춰버리면 내가 꼴찌라고. 법무사증 배치표가 내가 빼주지만 않았으면 저울이더라고. 입을 맞추거나 말거나 끝이 났어. 주름을 같이 집어넣으면 주름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새끼 혈 먹느라
실제 윤 총장의 부인 그 건희 씨가 어머니가 끊어준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그 법무사를 그러니까 저게 찾아가기도 뭐냐면은 했다고요. 네.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업자고 네. 1억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모 최 씨가 네. 5억 받고 이제 법무사가 진술을 바꾸려고 하니 1억을 더 주겠다 해서 김건희 씨가 1억을 들고 찾아갑니다. 네. 근데 그 돈은 사실 법무사가 안 받았어요.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 1억을 더 입을 찾아서 막아야지. 네. 그래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네. 법무사가 그 돈을 안 받았죠. 네. 안 받아버리니까는 네. 그 다음에 사건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간 게 자, 네. 그 김건희 씨가 들고 찾아갔는데도 안 받아버리니까는 네. 갑자기 검찰이 법무사를 구속 기소를 합니다. 구속을 위증했다? 해요. 위증죄로 기소하면 당연한 거죠. 네. 위증했으니까. 위증했으니까. 네. 그런데 위증죄가 아니고 갑자기 난데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기소를 해요. 그 부분이 정말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약정서가 거짓말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던 진술을 했던 법무사가 항소심에 와서 진술을 바꾸고 아니다 두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나눠 갖기로 했다고 반반씩 얘기를 한 나눠 거잖아요. 갖기로 했어요. 제가 네. 그때 첫 번째 재판에서는 거짓말했어요. 그게 자기가 자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 저 위증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갔는데 네. 검찰에서 그건 받아주지 않고 갑자기 8일 만에 진술 번복 8일 만에 구속 기소를 하는데 법무사로서 법률 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구속을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정도로 재판에 제가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무슨 브로커도 아니고 네. 법률 상담을 명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 의아해요. 네. 뭐 변호사법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위증을 했으면 자기가 위증했다잖아요. 네. 위증을 해서 구속 기소를 하거나 재판을 받게 만들면 네. 뭘 위증을 했는지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법무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범죄로 구속 기소가 돼버리니까 실형을 선고돼서 이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입은 막아졌죠. 아까 녹취록에 나왔죠. 네. 입이 틀어 막아졌죠. 하지만 범죄 혐의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네.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 프로그램에서 말하고자 한 네. 것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 건지, 검찰의 진짜 큰 힘은 말이죠. 재판에 안 넘길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위증죄로 넘기지 않고 재판을 넘기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넘겼겠느냐? 네. 그건 뻔하거든요. 위증죄로 재판을 다시 하면은 1심의 판결이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네. 최 회장이 다시 패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돈을 반반씩 나눠야 되고 복잡한 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버리면은 돈을 준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위증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따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사가 네. 오히려 형량이 더 센 나를 위증죄로다 좀 재판을 해다오. 내가 네. 그걸 죄를 저질렀으니 하는데도 끝까지 위증죄로는 재판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진짜 큰 힘은 우리나라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전관 중에 가장 수임료가 비싼 게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 가장 수임료가 비싸거든요. 왜 그러겠느냐? 네. 재판에 아예 넘어가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형량이 얼마니 이걸 따지기 전에 네. 아예 재판에 안 넘길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 검찰에는 있고 네. 그게 저런 경우를 봤을 때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해버리니 재판을 안 해버리니 최 회장은 알겠습니다. 네. 그냥 죄가 1심 형량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장모 최 씨와 같이 사업했던 분도 구속이 됐고 법무사 처음에 위증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사실은 둘이 원래는 반반씩 나누기로 했었어요. 이야기했던 법무사도 구속이 됐고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수사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도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현직 검찰총장 장모 사건이라 당연히 야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꼬리표가 붙을 텐데 어떻습니까? 공소시효가 일부 남아 있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검찰에서 그걸 뭐 때문에 기소를 안 했겠느냐, 누군가 뒷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후일 몇 년 지난 뒤에 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네. 거는 이제 17년 전 사건이지만 2013년도에 지금 이제 장모가 이번에 이제 사무소 위조로 재판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분명히 잔액증명서 위조하고 예, 그 네. 전 재판에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냥 만약에 의도적으로 덮은 거라면 그 부분에 검찰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홍상훈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쉬고 금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